여러분, 혹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68세 김정호 씨가 평소처럼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만약 10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김 씨는 평생 똑같이 술과 담배를 피워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화하고 젊을 때는 문제없던 습관들이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술과 담배,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폭염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남가주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32도 이상의 고온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의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온 환경에서 음주를 하면 평소보다 최대 14개월이나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72세 박영수 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매일 소주 2잔과 담배 반갑을 피워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65세가 넘어서면서 여름철만 되면 몸이 견디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 평소처럼 저녁에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에어컨 없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질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알코올이 더해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체열 발산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탈수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내 수분 함량이 적고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둔해져서 더욱 위험합니다. 담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폐 기능을 저하시켜 체온 조절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막습니다. 59세 이미숙 씨는 35년간 담배를 피워온 분인데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마다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술과 담배가 더해지면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열사병 환자의 60% 이상이 음주나 흡연 습관을 가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3세 정민호 씨의 경우를 보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 씨는 3년 전부터 금연을 시작하고 음주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여름철 더위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체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여름 폭염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 세대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기온이 28도 이상 올라가는 날에는 음주를 피하고 실외 흡연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한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시원한 실내에서만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0세 한승우 씨는 이런 조언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씨는 여름철에는 평소 음주량의 3분의 1로 줄이고 담배는 아예 끊었습니다. 대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실내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폭염에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실천을 통해 충분히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위험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술과 담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폭염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들을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술과 담배, 그리고 폭염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코올이 나이든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6세 김영희 씨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김 씨는 젊을 때부터 저녁마다 맥주 한 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60세가 넘어서면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취기가 더 오래가고 다음날 숙취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어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20%에서 30%까지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와 체지방 증가로 인해 알코올이 희석될 수 있는 체내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74세 최영호 씨는 더욱 심각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 날, 평소처럼 소주 2잔을 마신 후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심한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고온 환경에서의 음주가 탈수를 가속화시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평상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고온에서는 땀을 통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알코올의 이뇨 작용까지 더해지면 급격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는 어떨까요? 61세 박철수 씨는 40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만 되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더워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담배가 폐 기능을 저하시켜 산소 공급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말초 혈관 수축으로 인해 체온 조절에 필요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67세 이정순 씨는 30년간 담배를 피워왔는데 최근 여름철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니코틴으로 인한 말초 혈관 수축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술과 담배를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69세 신동훈 씨는 매일 저녁 소주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년 폭염 기간 중 평소처럼 베란다에서 술과 담배를 즐기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호흡곤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는 한 발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과 담배의 복합작용은 체온 조절 능력을 더욱 저하시킵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체열을 빠르게 발산시키고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 상반된 작용으로 인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자이면서 동시에 음주를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열사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32도 이상 올라가는 날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5세 정영미 씨의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 씨는 2년 전부터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 음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여름철 더위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여름철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날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평소 음주량의 절반으로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음주 후에는 반드시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73세 한민수 씨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맥주 대신 이온 음료나 물을 마시고 담배는 아예 끊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폭염에도 큰 어려움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흡연의 경우 완전한 금연이 가장 좋지만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여름철 실외 흡연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흡연도 좋지 않지만 고온의 실외에서 흡연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62세 김동현 씨는 여름철에만이라도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금연은 아니지만 여름 3개월 동안만이라도 금연하면 폐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68세 오성호 씨는 작년부터 술을 마실 때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되었고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많은 물을 마셔야 하고 특히 음주 시에는 알코올 한 잔당 물 2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박순자 씨는 여름철에 물병을 항상 곁에 두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 장치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전기료가 부담스럽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술과 담배, 그리고 폭염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주 관리 방법입니다. 완전한 금주가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단계적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70세 김광수 씨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매일 마시던 소주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주말에만 적당량을 마시는 것으로 줄였고 1년 후에는 특별한 날에만 소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진적인 방법이 급작스러운 금주보다 성공률이 높습니다. 여름철 안전 음주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는 음주를 피합니다. 둘째, 음주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알코올 한 잔당 물 2잔의 비율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음주 시에는 반드시 시원한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넷째, 음주 후 즉시 샤워하거나 찬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64세 이철호 씨는 이런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평소 음주량이 절반으로 줄이고 음주 전에 미리 물을 한 컵 마신 후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작년 폭염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나이에 관계없이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67세에 금연에 성공한 박명자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35년간 담배를 피워왔는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3개월이 가장 힘들었지만 가족의 도움과 금연 클리닉의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연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진적 금연보다는 완전 금연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금연 첫 주에는 가능한 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금단 증상에 대비합니다. 셋째, 평소 담배를 피우던 장소나 상황을 피합니다. 넷째, 손이나 입이 허전할 때를 위해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건강한 간식을 준비합니다. 72세 정순옥 씨는 금연 성공을 위해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매일 담배를 사지 않고 한 개비씩만 얻어 피우면서 점차 횟수를 줄여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연스럽게 담배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을 이용한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폭염 대비 건강관리법도 중요합니다. 69세 한영수 씨는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가능한 한 실내에서 머뭅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고 염분과 미네랄 보충을 위해 이온 음료도 적당량 섭취합니다. 에어컨 사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낮게 설정하면 실내외 온도차가 커져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73세 김순희 씨는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하되 온도를 27도로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다소 나가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외출 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능한 한 외출을 피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모자와 양산을 준비합니다.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입고 수시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65세 오병철 씨는 여름철 외출 시 항상 작은 아이스팩을 목에 두르고 다닙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효과적입니다. 71세 이영희 씨는 30분마다 물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도 시간을 조절해서 하셔야 합니다. 새벽 6시 이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8세 김재호 씨는 여름철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라 비교적 시원하고 공기도 맑아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옷을 헐렁하게 하고 이온 음료나 물을 조금씩 마십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74세 최영남 씨는 작년 여름 이런 증상을 경험했을 때 빠른 대처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는데 즉시 실내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틀고 누워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몸을 식혔더니 30분 후에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66세 박영호 씨는 매일 오후 2시에 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문자가 오지 않으면 딸이 직접 확인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도움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거나 전기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69세 김영달 씨는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원하고 조용해서 독서도 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술과 담배, 폭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축적되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송만호 씨는 매년 봄과 가을에 종합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 폐 기능, 심혈관 상태를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작년 검진에서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서 음주량을 더욱 줄였고 올해 검진에서는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종합적인 생활 수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음주를 최대한 자제하거나 평소량의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둘째, 금연이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최소한 고온에서의 흡연은 피합니다. 셋째, 하루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넷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합니다. 다섯째,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합니다. 72세 안정숙 씨는 이런 수칙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